취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예. 술이 약간 깨워지면서 네. 이제 힘이 빠지고 예. 땀이 식은땀이 식은땀 나고 네,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도 있고 이게 손 같은 게 좀 떨리고 이런 떨리고. 것도 있어요. 우리 사회는 음주에 대해 관대한 편이어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술을 과하게 마셔 개인과 가정, 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음주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이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증이라 불리며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알코올 남용과 의존증에 대해 전북 신세계병원 김형준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는 알코올 중독. 정신과 전문의 김형준 부장과 함께 알코올 중독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경찰에서 주폭 추방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술로 인한 폭력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해서 화제가 되곤 했는데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술을 즐기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술을 어느 정도 마시는 게 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걸까요? 네, 정신의학에서 알코올 중독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요. 술 마신 횟수나 양은 사실 고려치는 않습니다. 이제 술 마시고 네. 난 다음에 그 행동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술 마셔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경우 병적인 음주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술을 마셔가지고 직장생활이나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네. 또 술을 마셔서 가정에서 다툼이 생기고 가장으로서 또는 주부로서 역할을 못하는 경우,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신체적인 질환, 간염이나 위염 같은 게 발생을 해가지고 의사로부터 절주나 금주를 건의받은 경우, 또 마지막으로는 술을 마셔서 법적인 문제, 이제 폭행이라든지 음주운전이 반복해서 일어난 경우를 병적 음주라고 하고요. 네. 이런 병적 음주가 반복해서 생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술을 자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알코올 중독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술을 즐겨 하는데요. 그럼 이 알코올 중독증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나요? 네, 상당히 많은 질환인데요. 그 2010년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네. 성인 남성의 25%, 또 여성의 6%, 그래서 전체 한 16% 정도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4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중독의 증상을 예. 보인다고 하니까 상당히 심각하고 마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네요. 또 특히 최근에는 이제 IMF라든지 경제 위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한 사회 분위기를 타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이제 젊은 여성이라든지 젊은 청년층에서 알코올 중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알코올 중독 유병률이 좀 높은 편인데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도요. 네. 그럼 이 알코올 중독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제가 그 알코올 중독 환자분을 이제 진료할 때 꼭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술은 당신한테서 3가지를 뺏어갈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술은 간염, 위염, 또 심하게는 위암이나 간암처럼 네. 심각한 신체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뇌를 망가뜨려서 치매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건강을 뺏어가게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내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나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네. 있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못 벌고 술만 마시고 집에서 싸움만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못 버티고 떠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가족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한테서 어떤 건강, 경제력, 가족을 잃어버린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러한 점들이 알코올 중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알코올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제 흔히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지만 의학적인 이름은 알코올 의존증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한두 가지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크게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유전과 가족력입니다. 안타깝게도 알코올 의존증을 보이는 부모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집안보다 그 자녀들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발병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 성향인데 이게 술 마시는 등 주량의 차이는 유전에 좀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술을 잘 마시는 집안이 그 자녀들도 술을 잘 마시게 되니까 알코올 중독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요. 또 한 네. 가지는 부모가 술 마시는 태도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 배웁니다. 흔히 그런 얘기 있죠.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던 며느리가 나중에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더 혹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예. 얘기처럼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 배우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알코올 문제 때문에 아픔을 겪었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커서 알코올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원인이 되겠고요. 또 다른 원인을 본다면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 또 불면증이 먼저 이렇게 다른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그런 정신질환을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술을 드셔서 오히려 알코올 중독으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알코올 중독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데요. 왜곡도 있고 편견도 가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 걸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중독자의 가족 아니면 또 중독자 스스로도 네. 알코올 중독을 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뭐 나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네. 원래 성격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의지가 약한 사람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데요. 실제로 저희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알코올 중독은 뇌종양이나 뇌경색 같은 뇌질환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살아있는 뇌의 활동력을 평가할 수 있는 fMRI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술병이나 술잔을 보여주고 네. 사진을 찍으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측자핵이라고 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이렇게 빨갛게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는데요. 한마디로 네. 말씀드리면 알코올 중독을 일으키는 뇌세포가 따로 있는 거죠. 이렇게 뇌세포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스스로 의지로는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어떤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병이라는 인식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와야지만 문제를 키우지 않고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술을 즐겨하고 있는데 혹시 나는 아닐까 이런 네. 생각에서 네.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자가 판별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술에 관대하기 때문에요. 네. 많은 분들이 음주를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면 제 지인들도 나 매일 술 먹는데 알코올 중독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 제가 좀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KG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네. CHE 이렇게 4가지 판별법인데요. 첫 번째 C입니다. 컷다운의 약자인데요. 예. 이제 끊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있는가. 이제 예. 그다음에 A는 어노이드라는 말인데 화내다, 짜증내다라는 뜻인데요. 예. 주변 사람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끊으라고 종용을 했을 때 화를 내거나 짜증낸 적이 있는가 하는 얘기고요. 예. G는 guilty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인데요. 네. 술 마시고 나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고요. 마지막 E는 아이 오프너라는 뜻인데요. 해장술을 말합니다. 눈 뜨자마자 술을 먹는가. 그래서 예. 이 해장술을 먹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경우 중에 2가지 이상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고 있지 못한다면 이미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이거나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스라고 대답을 몇 개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떤가요? 치료는 가능한가요? 네, 많은 분들이 술은 못 끊는다, 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런 오해가 낳는 이유가 중증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정말 예, 기네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기 예. 때문에 그리고 또 재발이 많기 때문에 못 끊는다는 오해를 하는 것 같지만 알코올 중독은 분명히 나을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병입니다. 네. 근데 더해서 중요한 것은 한순간에 씻은 듯이 이렇게 낫는 병이 아니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도 평생에 걸쳐서 관리하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처럼 알코올 중독도 적절한 약물 치료,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관리를 통해서 만성 관리형 질환이다라고 인식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한번 알코올 중독이 발병을 하면 치료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어려우니까요. 예방을 잘 하시는 게 더더욱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음주를 네. 위해서 이 중독 예방법 있을까요? 네, 저도 술을 조금 즐기긴 하는데요. 네. 건강한 음주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연이은 음주나 폭음을 피하는 겁니다. 매일 소주를 1~2잔 정도 먹는 건 사실 건강에 큰 염려는 안 되지만요.
반병에서 한 병 이상을 매일 먹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해가 됩니다. 네. 한 번 음주를 하셨다면요, 일주일 이상 충분한 휴식을 가져서 뇌나 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혹은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술을 드시는 걸 피합니다. 이제 스트레스 푼다고 많이들 드시는데요. 네. 술을 좋은 일이 있어서 흥을 돋구려고 먹는 것보다 나쁜 일 때문에 술을 드시면 더 쉽게 습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화되는 술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나쁜 기분 상태에서는 술을 안 드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혼자 드시는 걸 좀 피했으면 좋겠다. 여럿이 어울리면 흥겨워지고 네. 또 더 술 먹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혼자 먹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더 습관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드시는 걸 피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장술을 피하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해장술을 먹는 것 하나만으로 중독자라고 진단을 내리거든요. 이렇게 해장술을 마시는 건 얼핏 숙취를 해소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루 종일 술 기운에 취해 있는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쉽게 뇌가 망가져서 결국 치매라든지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게 되니까 꼭 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이 알코올 남용과 의존증에 대해 전북 신세계병원 김영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정과 사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족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겠고요. 또 적극적인 치료로 이 건강한 삶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